네, 테슬라 주가가 닷새 연속 떨어지면서 D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디플레이션의 D가 아닌 일론 머스크 CEO의 정신사나움, 주의 분산을 뜻하는 디스트랙션의 D 공포인데요.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정부의 효율부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서 경영에 몰두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갑자기 오픈 AI를 인수했다고 나서면서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닷새 연속 떨어졌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동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굉장히 혜택을 봐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최근 흐름이 어떻습니까, 주가? 사실 테슬라는 최근도 최근이지만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의 흐름을 한 3단계 정도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19년 저점부터 2년 반 만에 3,400%가 오릅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3,400%가 올랐고요. 1년 만에 그리고 나서 75%가 폭락합니다. 75%가 그러니까 4분의 1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차는 6개월 만에 거의 200%가 또 오르고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또 9개월 만에 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이 이제 세 번째가 그 반토막 난 이후에 그 작년 4월이에요. 작년 4월부터 8개월 만에 이제 대선 끝난 그때까지 한 250%가 떠오릅니다. 떠오르고요. 그 사이에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는 작년 대선 직후부터 미국 대선 직후부터 12월 중순 정도까지 한 105%가 한 달 반 만에 한 달 만에 100가량 올랐네요. 급등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488달러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물론 당연히 주가 오른 것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좋은 관계,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럼 전기차라든가 여러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규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요.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33%가 꼭 또 3분의 1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비 3분의 1이 빠져 있는 상태.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5일 동안 또 주가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330달러 밑으로도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 실적이 현재 안 좋거나 지금 좋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질 때 떨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업 실적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테슬라는 사실 기업 실적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기업 자체가.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이나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매출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2% 정도 고작 2%가 늘었고 사실 성장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요. 이익은 좀 덜 나더라도. 근데 매출이 한 2%밖에 늘지 않았고 특히 자동차 매출은 거꾸로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8%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줄었어요, 자동차. 영업이익도 한 23%가 감소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이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전체적인 올해의 전망치들을 한 10% 이상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기본적으로는 안 좋았다라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죠. 네, 실적이 안 좋은데 특히 유럽 지역. 이런 데서도 판매량이 한 60% 정도 줄었다는데 중국도 좀 그 정도 줄고 있나요? 중국의 경우에는 1월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서 12% 정도 급감했는데요. 문제는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중국 내에서는 워낙 큰 이제 BYD라는 중국 BYD.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은 같은 기간에 아까 테슬라가 12% 줄어드는 동안에 48%가 늘었어요. 테슬라가 한 6만 3천 대를 1월 달에 팔았는데 BYD는 거의 29만 대, 30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중국 자체 그 중국 기업의 약진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테슬라가 인기가 있었고 독일에서는 2022년도에는 1등 기업이기도 했는데요. 유럽에서 1월 달에 전체 유럽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1월에 전체 전기차 판매가 54%나 급증했는데
전체가 그렇게 늘었는데. 네, 지난달에요. 예? 근데 테슬라는 60%가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프랑스도 똑같이 한 63%가 급감했고, 뭐 전체적으로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들이 전부 다 40% 내외, 뭐 영국에서도 한 10% 이상 감소해서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1월 달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테슬라가 뺏긴 시장을 중국의 비아디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나 보군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의 자체 그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BMW라든가 유럽 경쟁차들도 차들이, 있고 또 중국 기업들도 또 약진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에 하방 압력이 있지만 또 아주 최근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그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워싱턴 DC에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니까 기업 경영하는 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트럼프와 짝짝꿍이 되는 게 아니냐. 기업인과 정치인의 유착. 이런 것들이 조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이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판매의 부작용을 벌써 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독일의 경우에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 늘었는데 테슬라만 한 60% 이상 감소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독일의 경우는 이제 조기 총선을 이달 23일 날 합니다. 그런데 그 머스크 CEO가 X, 자기의 옛날 트위터죠. 자기 기업을 통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하고 그 안에서 토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의 뭐랄까요, 나치즘을 좀 이렇게 뭐 지지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제스처들을 많이 보였어요. 특히 트럼프의 취임식 당일날 이렇게 뭐 가슴 한번 치고 뭐 이상한 경례하는 것들도 논란이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독일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이 커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훨씬 더 또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독일 보도들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판매 이런 중단 같이 판매 줄여가고 있군요.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아직 그런 영향 없을까요? 근데 뭐 미국도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뭐 과도한 권한을 머스크가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연방 그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권한을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주고 있는데 재무부의 예산 시스템에 들어가는 권한 그렇죠. 그러겠네요. 거기에 들어가면 재무부를 통해서 뭐 급여가 지출되거나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개인들의 수백만 명의 정보가 개인 정보들이 민감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정부 효율부라는 부의 수장을 맡으면서 여기 들어가서 예산도 봐야 되고 인력도 봐야 되고 뭐 감축하고 뭐 재조정하려면 이걸 봐야 되니까 이제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이 미국의 내부에서도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비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해 초까지 1년 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또 이 공동 대통령이다. 그림자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최근에 또 그 타임지의 표지에 그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타임지의 표지를 머스크가 장식을 했는데 대통령의 책상에서 머스크가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렇군요. 공동 대통령을 의미하는 듯한, 굉장히 비웃는 트럼프의 심기도 꽤 자극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실 트럼프와의 관계도 지금은 뭐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발표할 때도 공개적으로 또 트위터에다가 그랬었죠. 같이 참여했던 뭐 오픈 AI라든가 그 소프트뱅크라든가 그 뭐였죠? 그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돈이 별로 돈 없다.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들이 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그러네요. 지금 오픈 AI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픈 AI라는 게 지금 인공지능 경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데 거기 그 샘 올트만과 함께 머스크가 세웠잖아요. 공동 창업을 했죠. 갑자기 오픈 AI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게 이게 주주들로부터 조금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이런 비판도 받는 것 같아요. 뭐 어저께 이제 그 뉴스 때문에 또 테슬라 주가가 좀 더 떨어졌던 영향이 있는데요. 오픈 AI를
994억 달러에 사겠다. 예. 근데 지금 오픈AI에 대해서 그 소송을 몇 개 걸어놓은 게 있는데요. 예. 그 소송에 의해서 뭐 나중에 이게 경매가 나고 나면 본인이 사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40억, 140조 원이 네. 좀 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금 오픈AI가 평가되기를 거의 4천억 불 정도 평가되니까 정말 한참 부족한 뭐 한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는 좀 샘 올트만이 좀 기가 막혀 하겠네요. 그래서 바로 샘 올트만이 역시 또 SNS에다가 즉각 우리는 팔 생각 없고 거꾸로 우리가 트위터를 아까 974억 달러에 사겠다고 머스크가 제안했잖아요. 거기에 소수점 하나 찍어서 97.4억 달러에 내가 트위터를 사겠다. 그러니까 또 머스크는 사기꾼 뭐 이렇게 또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서로 굉장히 비난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할 때도 트위터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실제 인수할 때까지 테슬라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큰 폭으로 떨어졌었구나. 좋지 않았고 또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 지분을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좋지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테슬라 경영에만 좀 집중해도 좀 힘들 판인데 뭐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최근에는 그런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슈들, 또 다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최근엔 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경영하는 데 정신이 없을 텐데 워싱턴에 가야지, 뭐 독일 극우 정치도 지지해야 돼. 그래서 주의가 분산된다. 정신 사납다. CEO를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이게 이런 기업인과 정치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정경유착은 참 보기 드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미국에서는 뭐 지금처럼 물론 이렇게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좀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만 정치 자금을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도 있고 로비스트라는 뭐 공식적인 또 직업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경유착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노골적이고 좀 흔한 현상이긴 하죠. 돈이 정치를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그 대선 직전에 이 억만장자들이, 그러니까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가진 사람들이 양 당에 기부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제 있었는데요. 거기에 트럼프의 리스트가 80명이 넘었고요. 해리스 쪽도 50명이 넘었었죠. 특히 뭐 당연히 머스크는 트럼프 쪽으로 갔었고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해리스 쪽에 뭐 5천억 달러 정도, 5천만 달러죠. 5천만 달러 정도를 캠프에 후원하기도 했어서 뭐 좀 흔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경우는 좀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닷새 연속을 하락을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울상이 돼 있는데,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봅니까? 혹시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를 좀 계속 낮추거나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최근에 이제 스티펠이라는 투자은행이 한 군데 목표 주가를 낮추었긴 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선 직전부터 대선 직전. 가파르게 오르고 약간 조정받는 과정에서 미처 목표 주가를 못 올렸던 투자은행들이 뒤늦게 사실 목표 주가를 올리곤 있어요. 뒤늦게 좀 올리고는 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410억 달러가 넘었을 때 당시에 410달러 넘었을 때 당시에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가 260억 불밖에 안 됐습니다. 26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높여 잡아야죠. 높여 잡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높여 잡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아까 스티펠이라는 회사가 목표 주가를 492불에서 474불로 약간 낮췄고요. 5%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아까 328달러니까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아직도 굉장히 목표 주가 높은 거죠. 스티펠의 목표 주가는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하라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주가 하향은 사실 뭐 어떤 크게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실제 주가와 목표 주가와의 괴리를 좀 좁히는 그런 정도의 행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인 목표 주가 투자은행들 평균적으로는 얼마 정도예요? 지금
뭐 한 12개월 기준의 목표가로는 한 $336 그러면 정도 돼서 뭐 지금 주가와 지금 큰 주가랑 차이가 없네요. 비슷합니다. 예, 큰 차이가 없으니까 투자하기가 좀 성급하기 좀 쉽지는 않겠네요. 보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아까 제가 실적과 재무제표만 가지고 투자하기엔 힘든 기업이 됐죠. 굉장히 상징적인 기업이 됐고 미래 혁신에 대한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으로 회사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캐시우드, 한국 투자자들도 좋아하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의 경우에는 돈나무님 2029년까지 2029년까지 목표 주가를 $2,600억 달러로 잡았거든요. $2,000 이상으로.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죠. 이분은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으로 보면 $350이다. $350다. 네, 지금 딱 $328니까요. 네. 그 정도 된다. 하지만 테슬라가 로보택시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이런 새로운 아직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사실 $2,600억 달러가 문제겠습니까? $2,600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돈나무 언니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로보택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테슬라가 예고한 완전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6월에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아까 돈나무 언니도 여기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로보택시 자체는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뭐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돌아다니는 소형 택시이고 가격도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춰서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월 달에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이 실망했던 것은 굉장히 뭐 예쁜 택시가 택시를 공개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어떤 스케줄로 사실 10월 달에 오픈할 때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당장 돌아다닙니다. 상업용으로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무인 택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텐데 당시에 머스크가 2027년 이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보단 좀 아직 늦어지네. 2, 3년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과거에 또 머스크가 2020년에도 로보택시를 곧 내놓겠다. 2021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날 아까 공개했던 로보택시를 공개했던 행사도 8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로 미뤄졌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 말이 생각보단 좀 신뢰를 못 줬군요. 약속을 못 지킨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캐시우드의 얘기처럼 한 5년 지나 보니까 약속했던 게 늦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 것은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예고한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차 요거에 대해서 조금 신뢰는 없지만 그래도 믿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현실화됐다. 그래서 우리 서약금인들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